세계 최고의 미식 도시,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휴양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보석 같은 도시죠. 산세바스티안.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도시를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이게 단순한 맛집 리스트나 관광지 목록 그 이상이더라고요. 현지인들의 정말 생생한 후기부터 이건 놓치기 쉽겠다 싶은 꿀팁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세계적인 미식과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현지인처럼 즐기는 완벽한 동선을 짜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산세바스티안으로의 여정, 그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한국에서는 직항이 없으니까 빌바오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빌바오 공항에서 산세바스티안 시내까지는 공항버스로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아, 버스로요? 네, 자료를 보니까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10분 남짓이고 요금도 사전 예매하면 8유로,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죠. 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네, 하루 운행 횟수도 넉넉해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 이용하기도 아주 편리하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다른 도시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럴 때도 버스가 괜찮은 선택지겠네요. 그럼요. 시간은 한 7, 8시간으로 꽤 걸리지만 스페인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이동하는 재미도 있겠죠. 알사나 블라블라카버스, 이 회사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시내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는 사실상 교통수단이 거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보내준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산세바스티안은 두 발로 여행하기에 완벽한 도시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도시의 상징인 라콘차 해변 끝에서 구시가지 중심부까지 걸어서 20분, 30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거의 모든 후기에서 렌터카는 절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주차 공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짐이 된다고. 맞아요. 대신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디버스라는 시내버스 시스템도 효율적이라서 정말 걷는 여행자의 천국이죠. 이런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숙소 위치가 정말 중요해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크게 세 가지 선택지로 압축되더군요. 첫 방문이라면 단연코 구시가지, 그러니까 파르테비에 하나, 중심가인 센트로입니다. 아, 핀초 바랑, 명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요. 네, 대부분의 장소를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르메아 강 건너에 그로스라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던데요.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나는 건데 여긴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로스는 뭐랄까 현지 젊은이들의 활기와 서핑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구시가지의 그 역사적인 분위기랑은 또 다른 좀 더 자유롭고 느긋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게다가 숙소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구시가지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가니까 편리함이란 현지 분위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행 스타일을 따라서 구시가지의 심장부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로스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볼지 결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슴 뛰는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산세바스티안 여행의 알파자 오메가, 바로 미식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핀초바 호핑이라는 문화는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핀초는 작은 바게트 조각 위에 온갖 재료를 올리고 이쑤시개로 고정한 한입 요리죠. 이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을 통해 발견한 핵심 팁은 현지인처럼 즐겨라 라는 겁니다. 한 가게에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대표 핀초 딱 한두 개에 가벼운 술 한 잔을 곁들이고 미련 없이 다음 바로 이동하는 거죠. 아, 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의 모든 자료에서 차콜리라는 와인을 추천하던데요. 차콜리, 그건 꼭 마셔야 합니다. 이건 꼭 마셔봐야겠어요. 그럼요. 바스크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약간의 탄산감이 있는 상큼한 화이트 와인인데 해산물 핀초랑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거든요. 바에 가서 우나 코파르 차콜리, 포르파보로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시가지의 그 수많은 핀초바 중에서 당신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여기는 꼭 가야 한다고 지목한 곳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핀초바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오, 어떤 종류죠? 바에 차가운 핀초들이 화려하게 쫙 진열된 전통적인 곳이 있고 또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면 즉석에서 따뜻한 요리를 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산세바스티안 핀초씬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관광객들은 보통 눈앞에 화려한 것 차려진 바를 보고 감탄하지만 현지인들의 후기를 보면 오히려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뜨거운 핀초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역시 신선함이나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을 모두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곳들 몇 군데만 짚어주시죠. 먼저 전통적인 스타일의 강자는 바스포르트입니다. 성게알 크림이 난 푸아그레 핀초처럼 진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유명한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여행자 후기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요. 오, 입맛에 잘 맞나 보네요. 네. 그리고 버섯 요리를 좋아한다면 감바라도 빼놓을 수 없고요. 신선한 야생버섯을 철판에 구워서 계란 노른자랑 같이 내어주는 요리가 시그니처입니다. 와, 맛있겠다. 그럼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곳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유명한가요? 제 노트에는 라쿠차라데 산텔모랑 보르다베리가 계속 등장하던데요. 맞습니다. 두 곳이 양대산맥이죠. 라쿠차라데 산텔모는 장시간 푹 끓여서 입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송아지 볼살 요리로 거의 전설이 된 곳입니다. 한 리뷰에서는 인생 최고의 고기 요리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우와,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보르다베리는 돼지갈비 케밥이나 문어 요리처럼 좀 더 창의적인 메뉴들로 사랑받는 곳이고요. 이 두 곳은 줄을 서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모든 짭짤하고 맛있는 핀초를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산세바스티안에는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있죠. 물론입니다. 전 세계 디저트계를 강타한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원조 라비냐가 바로 여기 구시가지에 있습니다. 1959년부터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바스크 치즈케이크랑은 맛이 꽤 다르다는 후기가 많아서 좀 놀랐어요. 맞아요. 그 꾸덕하고 진한 치즈 맛을 기대했다가 의외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원조를 경험하는 묘미입니다. 라비냐의 케이크는 겉면을 태워서 캐러멜 풍미를 내는 건 같지만 식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거의 푸딩이나 커스터드에 가까운 질감에 치즈의 그 진한 맛보다는 계란의 고소한 풍미가 더 강조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원조구나 하는 마음으로 맛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한 조각의 치즈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의 미식은 그 정점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맞아요. 아르삭이나 아켈라레 같은 전설적인 이름들이 가득하던데 만약 이런 곳에 가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팁은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약입니다. 예약. 최소 2, 3달 전은 기본이고요. 5월에서 10월 사이 성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복장 규정이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후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물론 반바지나 슬리퍼는 안 되겠지만 스마트 캐주얼 정도? 그러니까 깔끔한 셔츠와 바지에 깨끗한 운동화 차림으로도 충분히 환영받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산세바스티안의 진짜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세 개의 해변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각각의 해변이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라콘차는 유럽 최고의 도심 해변으로 꼽히는 이 도시 얼굴과 같은 곳이죠. 네, 그 조개 모양의 해변. 맞아요. 완벽한 조개 모양의 해안선을 따라서 산책하거나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칩니다. 그 옆에 이어진 온다레타 해변은 라콘차보다 좀 더 차분한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좀 더 조용하고 현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로스 지역의 수리올라 해변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 서퍼들의 천국. 그렇죠. 파도가 높아서 1년 내내 서퍼들로 북적이는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죠. 어떤 분위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그날 갈 해변을 고르는 예미가 있겠네요. 이 아름다운 해변과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역시 두 개의 언덕, 몬테 이겔도와 몬테 우르구리겠죠? 그럼요. 자료에 나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엽서 속 풍경 그대로더라고요.
몬테이겔도는 100년이 넘은 클래식한 푸니콜라를 타고 올라가는 경험 자체가 특별하고요. 정상에는 작은 빈티지 놀이공원이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라콘차만의 풍경은 산세바스티안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몬테우르굴은 구시가지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더 좋아 보이네요. 가벼운 산책 코스로 딱이겠어요. 네, 정상의 예수상이랑 오래된 성체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도시의 다른 쪽 풍경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몬테이겔도가 잘 차려입은 공식적인 전망대라면 몬테우르굴은 좀 더 자연스럽고 역사적인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해변과 전망대 외에도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있더군요. 구시가지에 있는 산 비센테 성당은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16세기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 무료로 입장해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라콘차 해변과 온다레타 해변 사이 언덕에 자리한 미라마르 궁전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스페인 왕가의 여름 별장이었던 곳. 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궁전 내부보다는 잘 가꿔진 정원에 앉아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정말 평화롭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제 눈길에 사로잡았던 또 다른 장소는 온다레타 해변 끝에 있는 바람의 빛이라는 조각 작품이었어요. 아, 바람의 빛? 사진만 봐도 그 스케일이 압도적이던데요? 바스크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작품입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는 듯한 강철 조각들이 바위랑 어우러져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죠. 특히 파도가 높은 날에는 작품 아래 바닥의 구멍으로 바닷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날씨를 잘 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세바스티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니까 근교 당일치기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더라고요. 맞아요. 대중교통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굳이 차를 렌트하지 않아도 버스 한 번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소도시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프랑스 국경 근처의 온다리비아는 알록달록한 어부들의 집과 중세 성곽이 어우러진 정말 동화처럼 예쁜 마을이죠. 와인을 좋아한다면 게타리아를, 또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원한다면 수마야를 추천하는 내용도 많았어요. 네, 게타리아에서는 차콜리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숯불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고 수마야에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플리시 해안절벽의 장관을 볼 수 있고요. 와, 버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한 2, 3일 이상 머무른다면 하루쯤은 근교 여행에 하려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한여름 성수기인 7, 8월은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 너무 붐비고 비싸서요. 네, 날씨는 최고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너무 붐비고 숙소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대신 날씨도 쾌적하고 도시도 비교적 한가로운 봄, 5, 6월이나 가을인 9, 10월이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겠어요. 스페인에 속해 있지만 바스크라는 정체성이 아주 강한 곳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스크 고유 언어인 에우스케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모든 간판에 스페인어랑 바스크어가 같이 쓰여 있을 정도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들어갈 때 올라 대신 바스크어인 카이쇼라고 인사하거나 나올 때 그라시아스 대신 에스케리 아스코라고 말한다면 현지인들이 훨씬 더 따뜻한 미소로 반겨줄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팁이네요. 카이쇼, 에스케릭, 아스코.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세바스티안 여행은 구시가지에서 현지인처럼 핀초바를 옮겨다니며 미식의 정수를 맛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디저트로는 원조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꼭 맛보고요. 낮에는 라콘차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고 해질녘엔 몬테이겔도에 올라서 환상적인 도시의 파노라마를 가슴에 담는 것.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제안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몬테이겔도와 몬테우르굴 이 두 전망대에만 집중하지만 당신이 보내준 자료 속 현지인들의 추천 목록에는 또 다른 언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시 동쪽에 있는 몬테울리아입니다. 몬테울리아.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다른 두 곳처럼 잘 다듬어진 관광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하이킹 코스에 가깝죠. 그래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훨씬 뜸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곳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불현듯 시야가 트이면서 당신만이 아는 각도에서 산세바스티안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의 여행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순간을 더하고 싶다면 이 현지인들의 비밀 장소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